제일 먼저 송재엽 파트너님 어떤 섹터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로봇 섹터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1월 1일 날 특집 방송에서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지난주 주식 최강 야구에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한가가 많이 나왔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협동 로봇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 로봇, 실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연결된 B2C 쪽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인탑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B2C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디 섹터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PPT 내용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 로봇이 성장을 주목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두란 로보틱스가 주목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성장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미리 선반이 됐습니다, 주가에.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어떤 이제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돼 있는, 특히 앞으로 이제 원 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로봇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연결되는 로봇 시장이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T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이 작년에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율이동하고 협동 로봇 이동하면서 그전에 이제 고정해서 이 협동 로봇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류 쪽에서 도움 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로봇이 이동하면서 어떤 협동 로봇을 하는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협동 로봇은 연평균 35% 성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이제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산업용의 로봇과 연결된 AI 쪽이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소비자 쪽으로도 B2C 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적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에 올해부터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산업에서는 뭐 협동 로봇 쓰겠지만 실적으로 B2C 쪽으로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쪽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쪽은 이제 연평균 15% 정도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인력적으로 연결된 게 서빙 쪽이죠. 서빙 로봇.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빙 로봇 쪽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또 의료 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서빙 로봇, 또 추가적으로 에어러블 로봇 쪽으로 연결돼 있는, 특히 의료 쪽이죠. 의료 쪽 보면.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 주목받은 게 오늘 인탑스라든지, 그러니까 그 협동 로봇 중에서 제가 못 간 종목도 보셔야겠죠. 네, 뉴로메카. 이 그 방송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로 LG 쪽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로보스타. 네, 한 주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쪽으로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로보티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 쪽으로 연결되면은 또 이 복강경이라든지 정형외과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뭐 큐렉스 같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로봇 쪽으로 우리는 이제 포커스 맞춰서 가야지 좀 더 수익률 부분에서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잠시 후 8시 반에 공개 방송에서 로봇주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관련해서 종목들 알려주셨는데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 전략 좀 더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수창 파트너 어떤 섹터 봐주시겠습니까? 반도체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을 담아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뭐 8, 9만 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정 부분 싸게라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시장을 복귀하면서 뭐 노이즈가 걸린 구간이다, 무력 충돌이 있어서, 그럼 시장을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작년보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월등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증권사의 어떤 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기반하면 올해가 한 250, 상장사 한 297, 약 300개 정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업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260조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상 최대예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반도체가 역할하는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위를 내준 것이 14년 만입니다. 영업이익을. 연간 영업이익을. 그러면 다시 올해 탈환할 부분인데 이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인데 그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거든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어떤 포커스를 또 보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대만의 총통, 대만의 대통령 선거죠. 총통 선거에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좀 악재다 이런 기사들이 제가 좀 봤어요. 여러분, 이거 올해만 보신 겁니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전에 뭐 개그맨 조사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대만에서 나온 것은 악재가 아닌 이유가 TSMC의 대만에서의 공격 투자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메모리고요. 오히려 1등인 TSMC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을 키우겠다 하면서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할 건 TSMC겠죠.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올해 그 성장률은 무려 평균 24%의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쪽인데요. AI 쪽에서의 시장이요, 여러분. 2032년도죠. 2032년도에 무려 1,700조 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메모리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향후의 미래 환경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AI 시장이 올해도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격 반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감사 효과를 본 거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양산 생산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HBM이 올해 무려 4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는 현재 시점에서 도망가거나 피할 게 아니라 붙잡고 가야 될 확실한 주도주, 확실한 주도 섹터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하나만 보시죠. 이게 미국 나스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도하지 마세요. 사야 될 때입니다. 이때부터 75불 때부터 사도 되는 시점이고 지금 눌러도 사는 구간입니다.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을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눌림목은 아주 전 적절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원, 2천 원, 7만 원 초반, 뭐 SK하이닉스는 13만 원, 뭐 많이 이탈한다면 그 12만 원 후반 또는 13만 원 초반. 저는 지금 1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적극적으로 눌림 매수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태우 파트너는 어떤 섹터 봐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해운과 물류 관련 업종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해운과 물류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장에서도 또 강한 시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뭐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KCTC 같은 이런 물류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방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각각 8%대 그리고 이제 또 5%대 강한 상승 흐름이 현재 뭐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홍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팬데믹 당시와 좀 비슷한 그런 유사한 공급망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해당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물류라든지 해운 관련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좀 더 길게 끌고 가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단발성으로 내가 단기 공략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1월 유로존 PM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동하게 될 때 보통 이 홍해 항로를 이동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 지역에 대한 그 어떤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관련해서 실제로도 지금 현재 테슬라의 독일 공장의 경우에는 어떤 부품에 대한 수급 차질 문제로 인해서 2주가량은
공장을 좀 중단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제 유로존 PMI 지수를 좀 체크해 보았을 때 이 12월 수치보다 좀 더 이제 하회하는 그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존 이 PMI의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18개월 연속 지금 50을 좀 밑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2월의 경우에는 44.4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네. 해운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해운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틱선과 좀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규모가 큰 발틱 화물을 좀 운임하는 그런 이제 운용하는 섬사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페노션보다는 대한해운 쪽에 좀 더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페노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대한해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시세가 연출이 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팬데믹과 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해당 이슈를 가지고 HMM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스몰캡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섹터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재호 파트너는 로봇 관련해서, 최수창 파트너는 반도체를, 그리고 이태호 파트너는 해운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종목 하이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종목들을 소개하는 시간, 투데이 종목 하이라이트. 시총 2천억 이상 종목 가운데 오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 순위로 만나볼 텐데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14위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행보에 오늘 방산주가 오름세를 보였죠. 그중 에이스테크 11.28% 오르면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로보테마 열풍에 올해만 20%대 가까운 수익률을 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죠. 뉴로메카가 16위를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하지만 오리온의 실적 타격 우려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양사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17%대 하락한 오리온은 18위에, 레고캠바이오는 4%대 하락하며 11위에 자리했네요. 마지막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걸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7%대 하락하며 19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거래대금 상위 종목 11위부터 20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파트너들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송재호 파트너는 어떤 종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저하고 연결된 기업이 엔캠하고 뉴로메카가 있는데요. 뉴로메카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네. 엔캠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캠은 지금 이제 최근에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고요. 제가 2000지 이야기했을 때 미국이 이제 FEOC 쪽으로 해외 우려국 그 기업에서 이제 중국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합작이 됐었죠. 그래서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점에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된 게 바로 전해에 가고 이제 분리막 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준비된 PPT 내용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소재 쪽이 주목받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니케 코발트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막이라든지 전해질 첨가제 쪽은 2025년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본격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겠죠. 근데 올해 2024년도에는 먼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을 쓰면 안 되죠.
첫 번째 전액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고 또 분리막 쪽에서 두 섹터, 그러니까 소재 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캠이 더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액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고 신선도도 중요한 어떤 핵심 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된 내용 이미지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 그 전액은 실질적으로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건강해야 되겠죠. 신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어갈 때, 리튬이 넘어갈 때 전액을 타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분리막은 이 양극재, 음극재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과 고속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흘러내려가지고 화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액은 현지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전액 관련해서 엔캠이 실적으로 이 보통 보면 LG 엔솔도고 SK-원 이런 기업들 주위에서 1시간 근거리에서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이제 유럽, 폴란드 공장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올해 24만 톤을 증설합니다. 이미 조지아 공장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이런 켄터키라든지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텍사스 쪽 근거리에서 다 그 어떤 물류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쪽에는 이제 그 테슬라 쪽에 어떻게 보면 전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슈가 되고요. 또 여러 부분들 뭐 그 아까 LG 엔솔하고 SK온하고 근거리에서 이렇게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전액을 공급하려면 40만 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올해 24만 톤까지 늘리니까 엔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5일선을 타고 가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보실 필요겠고,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구간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핵심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